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두 개로 좀 말씀드린다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는 정치 테마하고 코로나 실적주들. 진단키트는 원체 많이 올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 하고, 손소독제, 그리고 혈장치료, 빅히트 엔터 IPO 관련해가지고, 카카오게임즈 IPO 관련, 카카오뱅크 IPO 관련, 그리고 던파모바일 이제 12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진행되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아시아나항공 어떤 식으로 좀 가고 있는지, 한미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기술 수출했는데 좀 바로 좀 가라앉는 모습이어서 이것도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요즘 뭐 거의 쉼 없이 그냥 쭉쭉 가죠. 대형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LG화학,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기타 나머지 애들, 그럼 당연히 따라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우선은 정치 테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관련주인 덕성하고 서현이 대장주죠. 서현이 올라갔을 때가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어요. 민주당 불신에 통합당 지지율이 5% 훌쩍 뛰었다. 이제 한국 갤럽에서는 12% 차이다라고 했었는데 새로 나온 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뛰었죠. 리얼미터에서 이제 0.8% 차이다. 거의 이제 뭐 똑같다라는 거의 수치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0.8% 차이인데 지금 대부분 부동산 블루라고 하죠. 부동산 블루 때문에 약간 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 하는 모든 행보들, 정책들 이제 슬슬 불신을 한다 이런 거죠. 그 내용은 이거죠. 부동산 헛발질에 문재인 지지율까지 추락했다. 이제 그래서 그 아래 직원들 뭐 집을 안 판 분들도 있고, 뭐 집을 갖다가 결국 마지막에 결국은 다 팔았는데 결국 파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사퇴 카드로 국면 전환을 노린 듯 이제 사퇴를 합니다. 결국은 이 지지율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 빠지는 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친문인 이낙연 주자의 지지율도 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왔고요. 지지율들은. 그러면은 민주당은 계속 가고는 싶은데 친문을 못 믿겠다 라는 분들이 어디로 표가 갔을까요? 그러면은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으로 가는 거고, 아예 민주당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자한당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윤 총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테마가 지금 좀 많이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낙연 대선 지지율 조정 국면이다 라고 얘기 나왔죠. 지금 현재 전국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낙연 의원이 1위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40 몇 %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거의 꼴찌에서 지금 2위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10% 미만 거의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 1위는 1위인데 하락하는 1위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과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지금 시기잖아요. 계속 뭔가 말 한마디 행보 하나만 해도 계속 상승을 하고 갑자기 지지를 받는 층이 돼버렸죠. 자, 에이텍이 엊그저께 금요일날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전날 새벽인가에 나왔어요. 이게 9시인데 제가 뉴스를 본 거는 새벽 1시인가? 그거 보고서 에이텍 가겠구나. 근데 사실상 이거는 경기 도민 상대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차기 1위다. 이낙연을 제쳤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상 전라도를 빼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재명이 이제 1위는 되는 거는 여기서 맞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가봤자 앞전에 있었던 그 고점 정도까지만 가서 안착을 하겠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 행보를 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쭉쭉 가더라고요. 자, 그랬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은 아니지만 비주류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는 친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웃사이더 비주류다. 내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처럼,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 제가 해석한 건 그래요. 그 사람들처럼 친문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들 수밖에 없다. 그게 국민에게 인정을 받는 길이다. 지금 이 말만 들으면은 이쪽의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얘네와 반대로 가겠다고 딱 보여요. 같은 민주당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계속. 그리고 이재명이 주말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그 수술실에다가 CCTV 다는 거 이제 편지 정치를 했죠. 근데 이번 편지 정치는 불법 대법 고리를 24%에서 10%로 낮춰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내용은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이게 좋다 안 좋다 정책이 이거를 저희는 논할 게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이 계속 뭔가 움직임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 근데 반대로 이낙연 의원은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 주가를 보시면은 우선 에이텍부터 볼게요. 에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23%가 올랐어요, 갑자기. 여기 시작을 해서 참 시작자는 좋다 봤는데 저는 가봤자 여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가면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전 고점들 뭐 그냥 깔끔하게 다 부셨죠. 장대 양봉으로 거기에다 거래형도 실어주고. 제가 에이텍이 무조건 대장이라고 말을 했었던 게, 에이텍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이게 100만 단위에요.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4천억이 지금 터졌어요. 4천억이. 근데 에이텍 TN 그냥 동생이죠. 같이 가도 되는데 9%밖에 못 가요. 사람들 인식이 하나에 굳혀지면은 그냥 이재명 하면 에이텍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관계가 어쩌고 막 얘기를 막 해도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선알미늄 같은 것도 보면은 거기 사회이사분 나갔는데도 그냥 이낙연 하면은 남선알미늄이에요. 그냥. 그렇듯이 에이텍 TN도 뭐 거래량은 터지긴 했는데 그닥.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빠지는 모습. 동신건설 가벼워요. 되게 원체 가볍기도 한데 이 가볍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올라가요. 얘는 그냥.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17% 따라가긴 했지만 17%만큼 갑자기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밑에. 그러고 시간 외도 빠지는 모습. 우선은 한번 이만큼 슈팅을 했기 때문에 좀 지지율 1위가 경기도에서 지지율 1위가 아니고 전체로 했을 때 여기서 전체로 했을 때 1위를 만약에 들어간다면 다시 또 뭐 한 20% 갈 수 있어요. 정말 그 정도 이슈는 돼요. 그 정도 파급력은 있습니다. 저기서 1위가 된다면 전체에서. 자, 우선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더 간다 안 간다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우선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또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체 지지율. 거기서 1위를 했을지 아니면 지난번에 6% 차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하락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던 거고, 만약에 다시 여기서 한 1% 차이로 줄여놨다 그러면은 이미 올라와서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1위 탈환. 1위 탈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화는 보통 오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전에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베팅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거 그냥 약간 근데 그건 도박성인데. 그럼 에이텍 TN 얘가 안 따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상승 갭이 굉장히 커지면은 무조건 따라가긴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를 갖다가 돌파했던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이번에는 위에다가 살짝 안착시켜 놓고 한번 찔러보긴 했어요. 근데 딱히 돌파는 못했죠. 이 돌파가 나오려면은 에이텍이랑 에이텍 TN이 하루 정도는 대장이 바뀌어주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가끔 보면은 에이텍이 저렇게 달리다가도 에이텍이 한 3% 오르고 얘가 갑자기 막 10%씩 오를 때 있어요. 그때 이제 키 맞추기 들어가는 거죠. 그냥 보통 키 맞추기라고 하는데 어차피 얘는 같이 보시면 되긴 하는데 에이텍이 더 무게감 있고 시총도 크지만 좀 더 안전해 보인다 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동신건설은 가벼워요. 얘가 이렇게 가볍다 보니까 약간 좀 나쁜 애는 아닌데 괜찮은데 저도 좋게는 보는데, 가볍다 보니까 하락 시에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에이텍은 큰 폭의 하락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지켜주는 선들이 있다.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한 요정도는 그냥 내려온다면 지켜줄 것 같아요. 얼마야 이제 이게 28,000원?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지켜주겠죠. 내려와서 여기 다치 터치하고 가든지. 자, 그럼 윤석열. 우선은 이쪽 야당 쪽에 지금 한 명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나머지 더 있긴 한데 거의 퍼센테이지가 한 자릿수 거의 보이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15%뭐 이런 식으로 아까 써 있었어요. 윤 총장 같은 경우에 15% 그냥 혼자 다 해요. 근데 보시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0.8% 차이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여러가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입을 열고 언급을 한마디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게 이쪽으로 지금 약간씩 넘어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서현 저거 뜨자마자 한번 슈팅을 줬었고 그 다음날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날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뭐 이제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아무래도 이 정도면은 지지율이 확 좀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다음 지지율 나올 때까지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좀 보여져요. 어차피 지금 거의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지를 해도 웬만해서는 안 깨고 의미 있는 숫자 10,000원 요거 지지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지금 볼만한 선도 없고 뭐 분봉으로 보면 좀 보이려나? 분봉으로 봐도 이게 너무 크게 움직여와서 여기 이 정도 보이네요. 한 1,400원?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에서 좀 지켜주면은 다음에도 좀 이슈가 터지거나 지지율 움직이면 서현이나 덕성은 근데 좀 약하더라고요. 움직임이 제대로 잘 못 따라가서 어차피 정치 테마는 무조건 대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람선 알미늄 정말 많이 받았죠. 얘 이제 차트가 깨졌어요. 그냥 차트 다 뭉개고 깨버렸고 지금 민주당이고 친문이고 지지 지금 그런 거 다 없어 버리니까 그래도 앞전에 있었던 거 살짝 터치는 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요 정도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지금 뭐 정치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는 별로 저는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요거 깨고 내려와서 지금 분위기가 깨질 분위기죠. 사실상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 이런 거 계속 터지는 거 보면은 그래서 깨고 내려와서 만약에 한 4,500원 준다 한 번쯤은 여기도 베팅 해볼 만하지 않을까. 뭐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거는 정치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말씀드릴 게 진단키트는 뭐 다 말씀드려야 그래요. 시즌 보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넘을 때까지 넘었다가 봤거든요. 예, 정말 갈 때까지 갔다고 봐서 근데 말을 할 때마다 계속 가니까 우선 진단키트 쪽은 너무 잘 가니까 그리고 다음 주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코로나 전세계 감염자가 2천만 명 돌파. 지난주 주말에 말했을 거예요. 보통 하루에 20에서 25만 명이 늘어나면은 계산을 때렸을 때 이번 주말쯤에 월요일 딱 장 시작할 때쯤엔 2천만 명 돌파라고. 자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1980만 명이죠. 전에 이거 1000만 명 찍을 때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1000만, 1500만 그렇게 딱 단위가 떨어지는 숫자를 사람들이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올 거예요. 뉴스에서 코로나를 많이 다루면은 그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그런 거죠. 우선 내일 정도면은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무조건 2천만 찍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도배가 되겠죠. 여기저기에. 근데 지금 코로나 형태로 봤을 때는 치료제 아니면은 뭐 백신 중에서 SK는 뭐 IPO도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아서 그리고 빌 게이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좀 잘 달리는데 뭐 잘 가는 놈들은 잘 가요. 근데 너무 들쭉날쭉 가니까 솔직히 저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코로나 실적주 다시 말해 진단키트나 마스크나 알콜 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예전 이슈를 봐도
마스크, 백신 이런 거 다 이미 백신 치료제 다 지났죠. 오를 만큼 많이 올라왔죠, 다들. 마스크는 공급 사재기 이런 거 끝났었죠. 이때는 사재기가 막 있어서 마스크가 막 엄청 올랐는데, 자, 다음은 제가 보는 건 진단키트예요. 진단키트인데 진단키트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히 여기서는 매수를 말하는 거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저 가격대는. 지금 시젠 말고도 갑자기 안 떠올라. 시젠 말고도 웬만한 애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고공에 떠 있는데 실적 깠는데 이 정도로 올라올 정도는 아니네 해가지고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시제는 예상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렇게 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하는 게 그냥 손소독제 안 먹으면 또 아쉽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2천만 찍고 막 달리는데 그래도 안 먹으면 아쉬우니까. 자, 그러면은 한국알콜 자, 슈팅 한번 줬어요. 주긴 했어요. 이거 돌파가 어려웠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해서 이거 바닥권 요렇게 박스를 계속 놀았죠. 지금 완전히 박스에서만 놀다가 돌파를 할 것 같다고 한 다음에 이제 돌파를 했고 슈팅 크게 나왔어요. 앞전 거 2만원 이거 넘을 거라고 제가 했죠. 이것도 넘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번에 넘을 거라고 봅니다. 왜? 아직 실적 오픈 안 했어요. 얘네가 실적이 8월 15일 정도 날 거예요. 15일.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그 광복절 앞뒤로 뭐가 있죠. 월요일 날도 저희 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 나올 수도 있을까? 목요일이나 이게 아니라면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천천히 그렇게 급하지 않게 조정하면서 좀 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지금 차트는 되게 깔끔하게 천천히 잘 올라가요. 이런 차트들이 여기에 이렇게 거래량 움직이고 이렇게 약간 횡보했다가 또 크게 슈팅 주고 또 횡보했다가 크게 슈팅 주고 이러다가 실적 터지면은 정말 많이 갑니다. 이렇게 눌리고 해서 저렇게 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전 보고 있고,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막 상치듯이 그렇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설명했지? 해서 얘네들은 그냥 저는 지켜본다 라고 보고 있고, 굳이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는 알콜, 나머지도 있긴 한데 얘는 제가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그래요. 그리고 얘가 대장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 얘네는 한국 알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외국인이 요즘은 원웨이로 안 사요. 희한하게 CGN 상승 초반에도 이랬었어요. 지금 말하는 상승은 12만원대부터 출발하는, 이렇게 대량으로 사죠. 18만 뱉어내요. 10만 다시 또 20만을 사죠. 다시 10만을 뱉어내요. 월요일날 만약에 한 번 더 사잖아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원웨이로 지금 아침 9시부터 쭉 사드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크진 않더라도 또 2만원 안착을 보여줄 수 있어요. 2만원에 안착하느냐 이거 봐야 돼요. 이제 2만원 안착이면은 솔직히 여기죠. 의미 있는 자리에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돌파 어려웠었죠. 한 번만 돌파했었던 이 위 안착을 하면은 여기는 예전에 박스권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노는 거예요. 2만원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혈장 치료제가 그게 있죠. 내일이죠. 임상용 혈장 치료제 오는 10일쯤 생산이 된다. 생산을 한다가 아니고, 잘 보면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혈장 치료제 시험약 생산이 오늘 10일쯤 완료가 될 예정이다. 10일이면은 내일일 거예요. 내일이죠. 내일 완료가 된다면은 뉴스가 뜨겠고, 언제 투약을 할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GC 녹십자와 해가지고 얘네가 개발을 목표로 연구 중인 임상용 혈장 치료제는 시험 대상 60명에게 투여해 안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이러면은 뭐가 뜨냐면은 그 다음 뉴스는 투약 기사 나옵니다. 무조건 투약 기사 나오고 한번 슈팅 주고 깔아앉겠죠. 좀
근데 뭐 완전 똑같이 바닥까지는 안 와도 한 70% 선까지 깔아앉겠죠. 그리고 다시 가더라도 요 기사 때 슈팅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결과를 까봐야죠. 효과가 어떻다.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혈장 쪽은 치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기에 베팅을 거실 분들은 거시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이쪽 관련주들 갖고 있으면은 투약 시점 해가지고 슈팅 주면은 적당히 먹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십자 한번 볼게요. 녹십자 지금 거의 사상 최고 갈 거예요, 얘가. 그쵸. 주봉으로 보면은 앞전에 있었던 거 지금 막혔죠. 돌파 못했어요. 근데 제로 괜찮아요. 지금 10일날 진행되고, 이런 거 한번 또 돌파를 하면은 바로 슈팅 나와요. 얘 시총이 지금 3조예요. SK케미칼보다 좀 싸죠. SK케미칼의 행보를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괜찮아 보이고, 아직까지는 재료가 있죠. 시험약을 다 만들었고 투약을 했다. 요때 한번 재료 나올 거고, 누가 이렇게 끌어당기냐. 여기는 뭐 딱히 없네요. 그렇게 누가 주체가 돼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돌아가면서 올리네요. 반대로 SK 한번 볼까? 어우, SK는 정말 기법 3호 금투에서 정말 그냥 대놓고 밀죠. 금투가 약간, 금투는 좀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기관들 수급 들어오면은 다 좋긴 좋은 거니까. 우선 얘가 지금 이제 시총이 3조 9천이죠. 아까 녹십자가 3조 2천.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는, 그럼 녹십자 제조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큰 거 하나 뽑아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고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봅니다. 요거 보고 있는 애들은 녹십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녹십자 홀딩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MS는 가벼운 애여서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고, 홀딩스 이 우는 그냥 미쳐가지고, 쟤는 진짜 미쳐서 좀 가는 애고, 우선주가 좀 그렇잖아요. 뭐 얘는 시작이 뭐 이 정도 한 2만원? 24,000원? 부터 해가지고 최근 28만원 찍고 왔네요. 네, 이런 애고, 녹십자 홀딩스가 이제 이거 주봉인데 일봉으로 봐도 아직 3만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여기 호가창이, 저도 예전에 요만큼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 호가창이 막 그렇게 막 물량을 쉽게 가져갈 만한 그런 그림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저점 올려주고 있고, 고점 막힌 거는 계속 돌파를 하네요. 지난번에 여기 돌파를 했었고, 지금은 여기를 지지를 했죠. 못 들었고 계속 이러고 놀다가 크게 돌파하면서 이제 안착했죠. 이제 이 안에서 놀겠죠. 근데 재료 있는데 녹십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은 얘는 시가총액 1조 4천이에요. 얘 다음번 갈만한 데가, 보자, 여긴 다 돌파를 했다고 봐야 되죠. 다음번 갈만한 데가 요쯤 되겠구나. 크게 보면 한 요쯤. 예전에 얼마였어 여기가. 한때 34,000원을 찍고 왔어요. 제가 보는 거는 한 36,000원 이전에 여기 이런 식으로 지지하고 돌파 못한 것들, 요런 자리 돌파하는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기 가격까지는 꽤 많이 남았죠. 36,000이면은 이때 한번 장대 윗골을 너무 많이 달아서 그렇지, 다시 한번 주면은 36,000까지 한 20% 남았네요. 그 정도. 근데 얘는 실제 혈장을 하는 애는 아니고 걔 지주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요거, 얘는 가벼워요. 되게 시총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2,600억이네요 가벼운데 얘도 비슷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 끌어올렸죠. 계속 끌어올려왔고, 뭐 계속 쫙 올라왔죠. 그러고 뭐 딱히 보이는 거는 요즘 예전 점도 이번에 요쯤 해서 우선 여기서 고점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고점 다 막아놨다가 저점 올려가면서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녹시 홀딩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와서 안착한다면은 좀 더 크게 봐서 한 14,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그때 윗꼬리를 길게 뽑아서 좀 갈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약간 그림을 남겨놨죠. 여지를. 그리고 마지막 날도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살려놨죠. 또 그래서 얘네들도 거의 그러면 20% 될 거예요. 녹시 홀딩스랑 그림이 똑같은데 이게 12,500에 20% 하면 얼마야? 10% 1200 2,500원 2,500원 하면 한 15,000원? 비슷하네요. 14,300원 15,000원 그 정도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우선 이거는 재료 뜨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노펙스 말씀 안 드렸다. 얘는 너무 많이 갔죠. 잘 가요 정말. 우선 시총이 4천억짜리인데 얘 우선 잘 가고 있고, 이런 애들은 원체 잘 가고 이슈가 이미 돼 있어요. 사람들이 혈장하면은 녹시자 무겁다 보니까 그 다음 보시는 게 홀딩스보다는 사실상 시노펙스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충분히 놀았죠. 지금 충분히 요 사이에서 다 놀았잖아요. 지금 이만큼 다 놀았으니까 충분히 여기 밟고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은 얼마나 연관이 돼 있고 뭐 그런지를 제가 자세히는 안 해가지고 그렇게 바이오 쪽을 막 좋아하진 않아서. 네, 다음은 빅히트. 생각보다 빨리 떴어요. 이게 저는 그래도 한 2주 걸리지 않을까 막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떴죠. 그래서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 DPC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넷마블 DPC. DPC가 돌파를 했죠. 밑에 이런 식으로 다 가둬놓고 있다가 위에도 뚜껑 닫고 이러고 놀고 있다가 이때 뉴스가 터지면서 이러고 노는데 죽지가 않았죠.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때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사모가 많이 샀을 거예요. 사모가 뭔가 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냥 돌파를 시켜버렸죠. 그러고 하루 그냥 이 옆에서 조정 거치는 듯 하면서 또 고가를 계속 갱신합니다. 그러고 장 끝나고 기사가 나왔어요. 자, 매동을 한번 볼게요. DPC 마지막 날 이제 60만 주 그냥 쫙 끌어모았죠. 그러니까 그 이슈 터지고 막 그랬을 때가 이때일 거예요. 27일 날. 이때 27일 거예요. 이때 막 던졌을 거예요. 제 기억에. 던졌는데 지금 60만에다가 얘 그냥 없다 치고 70, 80, 90 대충 90만 거의 좀 팔긴 파는 건데 우선 기관이 많이 들어왔죠. 보험도 들어오고 저는 이때 조금 신기한 게 사모가 이때부터 쫙 들어온다는 게 단타 치고 나왔구나. 잘해. 투신도 들어왔지만 일부 좀 나갔네요. 그리고 개인이 좀 마지막 날 많이 털렸고 요런 그림이면은 월요일날 좀 주기는 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시간애를 보시면은 시간애가 시작하자마자 0% 거의 뭐가 없어요. 그러다가 뭐 여기도 의미 없어요. 0. 몇 %까지. 그리고 뉴스 기사 뜨고서 요런 식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갑자기 21,000까지. 그러고 누가 갑자기 눌러서 짓밟죠. 다시 또 튑니다. 그래서 21,500까지도 살렸다가 다시 또 4%.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면은 재료 소멸로 볼 수가 있어요. 재료 소멸이냐 아니면은 증권신고서를 어차피 내긴 내는데 6개월이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금방 낼 거예요. 바로 우선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애매모호하다. 여기서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한다 해도 요거 19,000원 지금까지 돌파 어려웠었던 점 있죠. 여기 위에서 놀 거라고 좀 봅니다. 무조건
이제는 여기는 안 내려와요 절대. 왜냐면은 통과가 됐으면은 그냥 신고서 내고 상장하면 돼요. 보통 이제 SK 때도 그렇고 앞전 것들도 IPO는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공모 절차 밟으면서 공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모 대수 이런 거 나오면 계속 나오거든요. 연속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주가가 좀 많이 튀어요. 그때 거의 며칠 만에.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불안하시고 만약에 여기부터 사셨으면은 솔직히 많이 먹었어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본인 평단에 따라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요 그 부분에 샀기 때문에 증권신고서까진 봐야지 좀 득이 난다 라는 분들은 더 가져가시는 거고,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이 먹었어, 굳이 리스크 안고 시간을 몇 개월 걸릴지 모르는데 그걸 더 가져가긴 싫어 라시는 분들은 많이들 나오시겠죠. 왜냐면 IPO 관련주 많으니까. 또 TPC는 요 정도 설명드리고, 카카오게임즈 상장이 있죠. 카카오게임즈 보면은 액토즈 소프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분이 굉장히 적어요.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뭐 한 2조? 뭐 1조 몇천 막 2조 3조 막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1%면은 한 300억이 되거든요. 3조라고 쳐도. 자, 액토즈 소프트 한번 볼게요. 이건가? 아니었구나. 우선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 300억 들어오면 꽤 크긴 하겠네요. 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왜냐면 카카오게임즈가 관련돼 있는 애가 넷마블 말고는 딱히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선은 여기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쉽게 돌파할 것 같아요. 이슈가 계속 붙으면은 카카오게임즈는 어차피 일정 있고, 여기 돌파해서 안착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1%의 지분에 그렇게 좀 하기가 좀 그래 보인다. 여기부터 올라왔잖아요. 거의 시총 대비 거의 한 10% 이상 올라왔어요. 얘가 이때부터 쐈으니까. 얼추 왜 난 이렇게 누르면 안 보이냐. 거의 30%좀 안되게 올라왔죠. 30%가 안되게 올라왔으면은 시가총액 요거에서 30% 올렸다 치면은 한 200억 가까이 늘은 거예요. 거의 지분으로 봤을 때 한 300억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대감으로 간다 봐야죠. 넷마블, 솔직히 넷마블은 이제 유일무이하죠. 이거 오른 거는 빅히트 때문에 올랐어요. 사실 빅히트 때문에 오른 게 아니지. 빅히트 관련도 있지만 카카오게임즈, 여기에 관련된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카카오게임즈가. 다행인 거는 카카오게임즈가 그렇게 시총이 엄청 높진 않다. 그냥 적당하다. 뭐 한 3조 쳐줄라나? 이게 2조 몇천으로 지금 공모 그거 신청한 걸로 아는데 바로 잘 달리겠죠.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어쨌든 공모 청약률은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빅히트는 얼마에 진행할지 모르지만 이제 풀렸으니까 넷마블은 좀 더 갈 여력이 있겠죠. 예전에 계속 돌파 못하던 거 이번에 돌파를 했고, 좀 보이네. 얼마야 이런. 16만 5천원. 자, 16만 5천원 16만 5천원 어디야. 16만 5천 여기구나.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하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넷마블은 지분만 가지고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기는 해요.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SK 때 학습 효과를 받았잖아요. SK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이오펌 때. 다음 DPC, 이것도 학습 효과를 봤어요. 기본 2배 이상이에요. 여기서 공모 절차 다 진행하고 뭐 하면은 거의 3배까지도 갈 수 있어요. 만원에서만 샀어도. 자, 그러면은 카카오게임즈, 딱히 주식이 없지만 넷마블, 얘는 넷마블은 빅히트 엔터도 엮여있고 카카오게임즈도 엮여있고,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카카오뱅크가 얘가 얘 조금 있다. 조금 있다. 3%인가 있다. 조금씩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다음 이슈들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본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거 좀 봐야 되는데 얘네 IP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저는 어쨌든 여기는 쉽게 돌파할 것 같다 라고 보입니다. 시총이 지금 13조인데 좀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실상 이미 다 올라왔어요. 카카오 게임즈 애들 봤고 액토즈랑 넷마블도 봤죠. 지금 충분히 올라왔어요. 그럼 뭘 사야 되냐? 우리는 카카오 게임즈 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공모주 청약하고 해서 11일날 상장을 해요. 요거 상장 끝나면은 카카오 게임즈 관련주들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그 다음 IPO가 뭔데? 요거예요. 그냥 다음 IPO 뭐 있는데? 큰 거, 작은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이제 이거 그냥 하면 무조건 먹는 게임이네.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사람들 인식이. 청약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큰 거는 카카오 게임즈 다음에 진행한다는 게 하반기에 카카오 뱅크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바이오팜이 이게 4조였나? 4.8조였나? 4.6조였나? 이 정도 됐었고, 대충 적을게요. 그리고 빅히트 엔터가 뭐 6조 5천 얘기를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약간 공모가를 낮춘 다음에 같이 상승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SK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요런 식으로 가격 싸게 했지만 어차피 상한가 연타로 쳐가지고 회사 그림 좋게 투자자들도 이익 보게. 그래서 빅히트 엔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4에서 5조 사이 매겨서 나오지 않을까. 카카오 게임즈 이게 2점 몇 조인가 그래요. 그냥 이거는 청약 넣으실 돈이 있으면은 2.8 뭐 찾아보시면 있어요. 2점 몇 조. 공모가가 되게 싸요. 그냥 넣으면은 그냥 먹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청약은. 그러고 그러면 이거 다 끝났잖아요. 이거 끝나고 카카오 뱅크 있죠. 카뱅. 지금 9조 얘기 나오죠. 근데 카카오 성장성을 봤을 때는 그 당시 가면은 10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애들도 그 정도를 쪘는데 지금 이미 다 올랐죠. DPC도 그렇고 다 올라버려서 이제 더 이상 신규 진입 힘듭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요거 관련주를 가시는 게 맞고, 해서 카카오뱅크는 계속 하반기에 진행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뭐 상반기 순이익이 이만큼 나왔고 453억 나왔고 뭐 지난해보다 4배가량 급증한 규모고, 그래서 카카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카카오는 워낙 시총이 세서 잘 안 본다. 저는 우선 보고 있는 거는 예스24. 예스24는 잘 올라왔어요. 지금 거래량도 오랜만에 좀 터져줬고 주가도 얼추 여기부터 보시면 한 24% 올랐죠. 24% 올랐으니까 아직 일정이 좀 있어서 만원 전에 한번 쉬어가긴 할 거예요. 얘는 보시면은 한 번씩 세게 올라와서 이때도 29% 30% 올랐죠. 한번 쉬어가요. 이렇게. 그러다 또 정리되면 한번 또 튀고 또 쉬어가다가 옆으로 횡보라고 하죠. 그냥 횡보. 약간 저점만 천천히 올려가는, 이때 저점 이때 저점 천천히 올려가는, 좀 시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 그래서 여기 상승한 다음에 또 저점 올리듯이 가다가 슈팅. 뭐 카카오뱅크 일정 나오거나 아니면 주간사가 나왔을 때 이제 크게 가겠죠. 우선은 카카오 게임즈가 끝나면 기사들은 분명히 다음 IPO 대어는 어디냐 라고 기사를 뽑아낼 거예요. 기자들이 뭐 그런 거 잘 뽑아내니까. 그럼 카카오뱅크는 얼마냐, 뭐 9조다 10조다 나올 거고 하반기 상장이다. 그럼 이슈몰이 또 되죠. 카카오 게임즈 끝나면. 그러다가 주간사 신청 완료됐어요. 그럼 주간사가 완료가 됐다. 상장 절차 밟는다. 그럼 또 이슈가 되고 해서 저는 아직 많이 안 튄 녀석들 이런 애들 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얘도 좋고 한국금융지주 우선 얘는 그냥 가볍게 여기까지 돌파한다고 전 보고 갑니다. 우선은 주봉으로 봐도 일봉만 보시면 되겠네. 우선은 55,000원은 되게 가벼울 것 같아요. 우선 증권업 자체가
지금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호조고 1분기에 ELS로 날려먹은 거 지금 거의 다 메꿨죠. 지금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숫자들이 계속 예상 숫자가 나오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얘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얘 관련해선 따로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얘랑 예스24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우선주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요즘 트렌드가 우선주가 확실히 빨라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LG화학도 막 오른다고 하는데 보시면 9%씩 오르잖아요. 옛날엔 이런 식이 안 갔어요. 절대. LG와 우를 보면 15%씩 가요. 예전에는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SK 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좀 더 가벼운 걸 선호하기 시작했고 어차피 의결권 이런 거 필요 없다. 배당이 더 크다. 왜냐면 이걸 보시면은 SK 때 큰 거 있죠. 큰 거 올라간 게 8%예요. 6월 12일 8%, 그리고 6월 5일 날 7%. 자, 근데 자 6월 5일 날 6%, 오히려 더 적게 올라갔죠, 얘가. 근데 6월 12일 날 20%를 때려요. 15%. 그러고 상한가를 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선주를 먼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시점에 되면서 우선주의 괴리율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선주가 더 쌌어요.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도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본주를 많이 샀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좀 바뀐 거죠. 배당도 더 많이 주고 가격도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는데 우선주를 왜 안 사?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SK도 거의 30% 가까이 괴리율이 있었는데 지금 0%로 사라졌죠. 아예 되게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굳이 IPO 본다면은 차라리 좀 더 앞에까지 봐서 좀 크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넥슨이 내용이 좋아요. 그때 영업이익 터지면서 음봉 때렸는데 시간에서 한 3-4% 오른 날이 있었죠. 그리고 모바일로 대박친 넥슨 4조 클럽까지 넘본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 던파 모바일로 연매출 4조 건이 보입니다. 이 던파 모바일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일날 이제 오픈을 하죠. 그때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네 IP가 구리다고 봤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모바일로 잘 넘겨오면서 거래량도 잘 실어왔고 매동도 좋을 거예요. 얘네는 팔긴 팔았는데 외국인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보시면은 대량 그러고 던지고 다시 그대로 사고, 지금 뭐 4만주 5만주 이건 의미 없어요. 고작 10만주인데 여기 산 게 얼만데 얘네가. 그래서 얘는 12일까지는 좀 더 가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살짝 아래 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숫자죠. 2만원. 또 요런 숫자 사람들 심리가 있어가지고 요런 거 깨지면 막 더 하락한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요런 거 이제 지지 잘 받고 가면은 완전 이제 2만원 이상 주식을 형성하죠. 주가를 형성하죠. 넥슨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부터 여기 넘어서면서, 이 전고점 넘어서면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제 먹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여기부터는 더는 이제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신규 진입도 솔직히 어려운 위치고, 왜냐하면 이게 넥슨의 그 중국에서 진행되는 던파 모바일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아직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좀 더 쳐줄 수 있어요. 근데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시아나 뭐 속보로 해가지고 몇 시간 전에 떴어요. 현산 아시아나 인수 대면 협상을 수락하겠다. 현산에서 재실사를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 그냥 사가라 얘기했으니까 이건데, 그러면은 현산이 금호산업하고 대면 협상을 요구를 수락을 했습니다. 얘기해보자. 근데 현산이 재실사 선제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겠죠. 당연히 재실사를 갖다가 거절을 했는데 재실사가 선제 조건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야. 지금 뉴스가 뜨긴 뜨는데 참
이도저도 아니게 움직이는. 아시아나 아이디트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서 놀다가 쉬다가 그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기간 조정 주다가 그거 한 번씩 줄 거예요. 그거 시세 한 번 줄 것 같아요. 어차피 저거를 나라에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구조조정을 치든 뭘 해가지고 어떻게라도 살리려 하겠죠. 이번 정부에서 저거 못 살리면 저것도 얘기가 또 커지니까 무조건 살리려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따라서 매각으로 가겠죠. 분리 매각을 해서 우선 얘부터 덜어내든지. 그래서 얘는 잘 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갔네. 좀 쉬었다고 간 건가? 한 5% 오르긴 했는데 얘도 뭐 여기서 놀 것 같아요. 계속. 전에도 여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요정도? 요거는 지지하고 간다. 예전에는 이 바닥권 놀았는데 크게 돌파하면서 이젠 여기서 놀 것 같고, 여기를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도 시가는 돌파를 했지만 어쨌든 전부 다 여기고, 이때도 돌파를 못해 여기고, 지금도 여기고. 이걸 돌파하려면 재료가 필요하다. 그 재료가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뭐 이평은 되게 좋아요. 지금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이평선들도 얘로 돌아섰고 좀 괜찮아 보여요. 전반적으로. 근데 빨리 재매각이란 게 이슈가 되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주가가 급등을 하지. 그 전까지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한미는 기술 수출도 있는데 그거 있죠, 경영권. 경영권 별거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별 얘기 안 나와요. 안 싸우는 것 같았어요. 역시 1조 원대 기술 수출로 한번 상한가 쳤었고, 그리고 한미약품 뭐 이제 경영권 문제다 뭐다 막 얘기는 있었는데 딱히 후계자의 가능성 장남이 원래 얘기가 있었고, 후계자로 지분도 조금 더 많았었고, 지분을 그렇게 해서 다 받게 되면은 첫째 장남이 11.26%, 둘째가 이제 10.75%, 그리고 셋째가 11.16%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딱히 별 이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이쪽 집안은. 그래서 경영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하이리스크 그냥 베팅이니까 좀 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2차전지는 LG화학이 굉장히 잘 끌고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LG화학이 올해 세계 1위로 올라왔죠. LG화학을 보시면 점유율이, 이게 19년도 상반기, 20년도 상반기에요. 10.4 점유율에서 1위를 넘어왔어요. 지금 24.6으로. 그리고 1위였던 얘네가 23.5로 줄었죠. 파나소닉은 쿡쿡 무너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 약진이라면 약진인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막 2배 성장은 맞는데, 어쨌든 얘네도 1.8에서 3.9로 거의 2배 상승했죠. SK이노베이션도 3.4%에서 6%, 얘도 거의 2배 상승했어요. 지금 중국 회사들, 이런 중국 회사들, 일본 회사들 지금 다 떨어지는데, 지금 한국 회사들 LG, SK, 삼성 얘네들이 쫙쫙 이끌고 가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 주가 먼저 볼게요. 참 이게 주가를 보다 보면은 LG화학은 정말 100만원 갈 놈이라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정말 갈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저도. 이거를 끌고 가는 애들이 지금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뭐 26만, 15만 뭐 조금씩 샀다가 팔고 다시 사긴 하는데 이거야 큰 의미 없고, 이렇게 거대하게 샀다는 거는 정말 다시는 여기 안 내려오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얘는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쭉쭉 가져가도 이런 애들은. 그리고 아까 LG화학 우는 보셨고, SK이노베이션 12% 비슷하게 쭉쭉 올라갑니다. 얘도 예전 고점들 뭐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가죠. 지금 박스했던 고점들 다 부셨네요. 한 번 더 가겠네 얘도. 그리고 걔는 14점 몇인데 요즘 우선주가, 제가 계속 우선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주 괴리율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29%예요. 얘
상한가 쳤죠. SK 이노베이션 우가. 자, 176,500원이에요. 얘는. 자, 그래도 저렇게 상한가를 쳐도 얘는 18만원이에요. 괴리율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을 쳐도 괴리율이 안 좁혀졌죠, 아직도. 해서 괴리율이 높은 거는 요즘 트렌드는 거의 우선주와 괴리율을 다 거의 덮고 있어요. 재료만 있으면은. 오히려 그 이상 가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고 뭐였지? 삼성 SDI 뭐 많이는 안 올랐어요. 한 3% 올랐네요. 일전에 한 12% 올랐는데 한 3% 올랐고, 얘도 그런가? 그죠? 얘도 트렌드가 6% 오르는데 본주가 3% 오릅니다. 30만 7천원이었죠? 40만 8,800원이에요 지금. 본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이게 분명 줄어들 겁니다. 점점 재료가 커지고 시장에서 돈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선주와 갭을 보고서 우선주를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갭이 주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소외받았을 때, 그럴 때는 우선주는 살 수가 없어요. 파는 사람도 없고, 살려고 해도 정말 내가 좀만 사면은 막 1%씩 오르니까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나중에 보시면은 요럴 때 보시면은 거래량 얼마야 이거? 18,000주예요. 18,000주. 하루 종일 해가지고 18,000주. 이거 14,000주예요 하루는. 이러니 거래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본주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넘쳐나다가 사람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이제 돈이. 그러면은 그때는 우선주가 그 괴리를 갑자기 다 잡아먹어요. 결국은 본주를 보통 따라잡는 현상을 보통 보여주죠. 재료만 좋으면. 우선주가 가벼워서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선주 보실 때 이걸 보세요. 시총 최소 1000억은 넘어야 됩니다. 시총 막 100억 200억 막 300억 400억 이런 애들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안되고, 요정도 시총들의 우선주는 말이 우선주지. 그래도 재료가 있고 거래량이 있으면은 좀 움직임도 좋고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다. 거기에다가 뭐 배당 시즌 끼면은 배당도 많이 받으시니까 해서 요 정도 말씀드렸고, 해서 얘네들은 우선 갔잖아요. 이미 갔으니까 포기하고, 제가 보는 거는 일진머트리얼 요런 애들 이제 돌파 나왔죠. 슬슬 이제 돌파 나왔어요. 보면은 돌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돌파 부시고 결국은 안착. 자, 이렇게 안착이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 바로 여기죠. 볼 때가 신고가 돌파할 거라고 전 봅니다. 얘도 무조건 돌파할 거예요. 뭐 몇 프로 안 되긴 하는데 요 이상에서부터 또 이제 재료를 봐야 되겠죠. 그러고 LNF 얘도 이걸 부셨죠.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어딜 봐야 될까? 얘는 여기 봐주면 되겠다. 우선은 돌파를 하고 이쪽에 들어왔는데 아직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쉽게 돌파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지금 좀 대세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왔다 갔다 나눠 사긴 하는데, 일진머트리얼은 기간 수급이 좋네요. 근데 2차 전지 이런 거는 수급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확실히. 차라리 본다면은 그럼 저는 일진머트리얼이 더 나아 보이고, LNF보다는 에코프로비엠 첨보.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좋네요. 첨보도 좋네. 괜찮아 보이는데? 잘 간다. 이게 한때 막 10만원 막 돌파하면서 막 얘기 막 나오고 막 13만원 간다 막 이랬는데 참 잘 가네요 진짜. 우선은 요러고 놀던 애들 지금 저점 계속 올려줬죠. 저점 계속 올려주면서 결국은 고점 막아놓은 데서 강하게 양봉 때리고 올라왔어요. 이제 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얘 패턴을 보면은 얘가
얘는 좀 확실히 오래 들고 가야 되는 게 그냥 뜬금없이 한번 슈팅 주고 요래버리고 슈팅 주고 요래버리고 슈팅 주고 요래버리고 그냥 저점 올리는 이런 방향이에요. 근데 이만큼 줬잖아요. 그냥 이렇게 간다? 이게 뭐 바이오 신약 갑자기 개발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또 15만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전 저점에 바로 위잖아요. 15만원. 15만원 한번 터치하고 그리고 가지 않을까. 수급이 좋아요. 우선 얘는 첨보도 좋네. 수급은 첨보는 뭐 그냥 대놓고 외국인들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근데 저 앞전 거까지 보면은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여기만 보시면은 그렇게 막 미친듯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막 아직 막 돌파도 안 나왔죠. 겨우 이제 겨우 살짝 위에 올렸네요. 그래서 이만큼을 조정을 거친 거죠. 그냥 이만큼 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슈팅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얘는 주봉을 봐도 뭐 없고 이제 시작이네요 진짜. 얘도 괜찮아 보여요. 우선 거래량 의미있게 이렇게 제대로 터트려 준거, 그러고서 거래량이 적당히 나오는데 절대 안 무너지고 저점 올려가고 고점도 결국 돌파를 시켰죠. 위에 돌파시켜서 다시 한번 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총이 얼마야 얘? 1조 3천. 우선 2차 전지는 정말 수급이 좋은 애들이 확실히 잘 가고요. 그래서 수급을 보셔야 된다고 계속 하는 게, 수급 보시고 외국인이 2차 전지를 많이 땡겼는데 최근에 내가 보는 2차 전지는 외국인이 안 땡겼다 이러면 솔직히 좀 비추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2차 전지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종목이라 좀 봐요. 얘는 어차피 미래산업이고 전기차로 전세계가 다 바뀌면은 결국은 언젠가 다 바뀔 건데 5년 10년 뒤에는 그 많은 차들이 차만 해도 그 정도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치부터 이만큼 다 말씀드렸고,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다 보니까 두 개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섹터들 있으시면은 거기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